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준석에 대해서 한 5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 윤석열과 또는 친윤들, 국힘 내부 친윤들의 세력과 윤석열 용컨대 내각, 그 다음에 국힘 친윤 세력들의 대해 이준석과 좌파 진보와 그 다음에 2030들 일부 남자들의 그 헤게모니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판장하게 들어갔어요. 판장하게. 근데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이준석의 당내 민주주의 개혁, 또 윤석열의 탄압 과정,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과정이 드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게 신문 기사들도 그렇고 또 평론가들도 그렇고 이준석 편을 많이 들어요. 그 국힘의 그 꼰수기들 친윤 세력들이 나와서 평론에서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논리를 지금 현재 그 친윤 세력 그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전직 당뇨들이 나와서 좌파 진보의 논리를 깨기가 힘들어요. 그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 그죠?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 또 정치적 정당성을 갖다가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좌파나 또는 보수 개혁주의자들이나 2030들이나 일치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국민의 70%가 이준석을 편들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다. 또는 국힘 내부의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고 있다. 그 대결 구도인데 항상 국힘은 그러했어요. 응? 김종인 씨를 빼고는 국힘이 승리를 견인하는 견인차를 갖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언급하면 안 돼요. 김종인 씨를 빼면 4.7 보선 또 대선 6.11 전당대회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의 부상하는 과정은. 그런데 고고TV가 왜 요새 이준석을 이렇게 비판하는가? 싸가지가 없다. 그런 쌈마이 같은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상식이 없고 굉장히 영특한 그 사악한 친구다. 근래 와서 발견되는 모습이 고고TV한테는 이준석은 자기가 보수냐 우파냐 그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공학적으로 상대편의 약점과 허점,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집단을 보호하려고 또는 강화시키려고 상대편 정의당, 민주당 또 다른 세력을 계속 공격했어요. 그 평론가들을 공격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보수의 투명성 그 논쟁과 보수의 도덕성 논쟁과 보수의 헤게모니 논쟁으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수가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TV가 보는 관점은 개혁도 좋다. 기존에 꼰수기들을 일부 쳐내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준석과 이준석 개를 제외한 몇 명을 제외한 모든 그 기득권 보수들은 자기들은 그거라도 지키려고 그런다. 근데 그걸 깨야 되겠다. 이준석이가 나만이 옳다. 그런데 그 이준석이를 지원하는 후방군이 누구냐 하면은 이준석 꽤 몇 명 있어요. 젊은 애들. 그 외에는 뭐 하태경이도 그렇다고 치고 김웅이도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대부분의 세력은 좌파 진보층의 평론가고 좌파 진보층의 칼럼과 기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고고TV가 보니까. 진영 싸움과 이념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아주 창극으로 몰아치운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나 그 진영 싸움과 부정하고 부당하고
궤변을 일삼는 그런 진영 싸움에서 국민이 지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는 있고 우는 있다는 거고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는 것은 그 축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게 고고티브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세상의 정치가 모든 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을 볼 적에 좌우 진영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 이념,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갖다가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정당 정치고 그게 바로 정치 결사체의 구성이에요. 그래 보수 꼰수기들이 아무리 저게 과거에 보수를 망하게 했고 현재도 저렇게 양계장 안에 닭같이 사료만 먹고 알만 툭툭 낳고 그렇듯이 그러나 그 사람들도 보수다. 고고TV 생각은.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계몽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가르침과 계몽이 지금 이준석이야 나만이 옳다는 것이고 그걸 지원하는 세력이 대부분이 좌파 진보 평론가들이고 좌파 진보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박지원이가 이간계를 쓰는데 박지원은 평론하면 안 돼요. 그냥 할아버지 같이 만담하다가 들어가는 수준인데 솔직히 박지원이보다 그래도 이재호가 그래도 나아요. 내가 보니까 유인태가 낫고 김종인 씨는 압도적으로 낫고 그런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 이준석이 그 가처분 인용을 법원에 받아들이면서 국힘 제거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 지혜로운 분이다. 84년생 37살, 85년생이죠, 얘가. 내일 모레 40살. 85년생, 얘는 87년생이라 그러네. 아니, 84년생이라 그러네. 84년생인가? 난 85년생으로 알았는데, 이 대표가 37살이면 우리가 볼 때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만은 그 젊은 세대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진퇴를 잘 알고 있다. 막치거려 해도. 뚜렷한 개성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은 자기들이 진퇴는 몰라요. 얘네는 모든 직진형이야. 2030들은.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남이 침범하지 않아도 침범당했다는 피해의식 있는 애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반여성주의지. 그리고 기존 세대들이 다 헤쳐먹고 자기들이 피해적인 세대로 태어났다는 거죠. 나쁜 놈이야, 이놈. 아니, 이전 대표와,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가 나이가 같고, 북한 김정은 위원자가 나이가 같고, 쉬운 청년들이 아니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핀란드 마린 총리는 나이트클럽 가서, 깨춤추다가 그냥 난리가 났고, 누드 사진까지 나와서 난리가 났고, 준석이도 뭐 노래는 잘 하러 다니는가 봐, 술 먹고. 그런데, 나이트클럽 가서, 아니, 김정은이도, 쉬운 청년이라는. 그건 똑같네. 김정은이가, 윤석열한테, 후안무치하고 말이야, 멍충이라고 그러는 거나,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말이지, 양두고의 개고기라 그러는 놈이나 똑같네. 오히려 더 독한 말을 퍼붓죠. 그런데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준석을 통해서 좌파 진보 애들이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국힘이 민주주의는 잘못됐다.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탄압하고 쫓아내는 과정이 잘못됐다.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못된 템으로 해서 국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무조건. 윤석열은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 이준석을 그래 쫓아내면 안 됐다. 우리가 무서워한 것은 윤석열이가 아니라 이준석이었다. 아주 꼴깍들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무서워했는데 25%의 그 정권 교체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25%가 그게 0.7%로 신성을 했냐? 그 윤석열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준석의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윤석열보다 이준석이 더 무서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관계고 반관계예요. 싸워라 싸워. 윤석열이가 이준석이가 화합해가지고 싸워라 싸워. 걔네들은 이준석이 보고 당을 창당해서 나가라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전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이가 보수 정당이 나 그게 보수라고 안 보는데 요새 와서는 솔직히 왜 이렇게 기존 보수권이나
그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이렇게 공격하는지 너무 심하다는 소리가 들어요, 저는. 진짜 보수주의자는 그렇게 못해요. 개혁 보수도 그렇게 못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걸 이준석이가 나가서 2030 남자애들이나 또는 국힘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몇 명 있으면 나가서 당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말을 안 해, 얘네들은. 그거 티브는 요새 당 깨라고 계속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냥 나와서 그냥 이준석하고 너희들끼리 싸우는 건 보기는 좋으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득이고, 우리가 이준석을 지지함으로써,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처참함이 감춰지고 있다. 그 이재명 같은, 이재명이 지금, 그 자기 보호 방탄법, 뭐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 정지된다는 것 갖다가 개딸들이 갖다 그걸 그 민주당에서 부결시켰는데 하루 만에 또 올려가지고 그걸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응?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들은 이재명 저놈아는 나치와 같고 히틀러와 같다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감춰지고 있다는 거야. 그냥 이준석이가 윤석열은 전두환이야. 윤석열은 양두구육이야. 한심한 놈이야. 그걸 가지고 이준석이 잘한다.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너가 지켜야 한다. 이준석이가. 너는 정치적인 풍운하고 길이 나다. 근데 쥐들은 더해. 지네 당에는 당의 정치적인 정당성이나 절차가 지금 현재 국힘은 그래도 관료 출신이고 건판 애들이기 때문에 창피한 건 알고 막 국민이 막 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허둥대고 막 실수도 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 민주당 놈들은 별 해괴망측한 일을 다 저질러도 그냥 꿋꿋하게 우리가 옳았어. 우파 보수 너희들이 틀렸어. 이재명 방탄법 우리 당원 당규 개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검수완박 아무것도 아니야. 북한 김정일이한테 돈 4조 갖다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놈들이 지금 이준석을 비호가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 이준석이 잘한다. 구태를 없애야 된다. 쥐들도 똑같은 구태면서 그거를 받아서 평론가들이 가서 짝짝꿍 한다는 거예요. 그 좌파 진보 걔네들하고. 거기서 보면은 조금씩 봐요, 제가. 빨리 돌리면서. 그 김성애라든가 현견택이라든가 그놈하고 장성철이랑 맞장구 치고 들어가고 그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박진영인가 정진영인가 그런 애들도 있어. 걔는 그래도 100% 좌파 진보지만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잘 그거 하더라고. 그런데 이 좌파 평론가들이나 좌파 칼럼을 읽어보면은 이준석이가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옳고 윤석열이가 틀렸다. 그걸 받아서 2030들이 질주해요. 레민같이 질주해요. 레민같이. 그러면은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보수는 뭐가 되는가? 좌파 진보 연합과 이준석 계 연합에 의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국정 동력을 빼려 그런다. 그 결과뿐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윤석열이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다 그래도 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뻔히 방송할 수 없고 어느 순간은 내가 확 돌아서 버려. 총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당내 개혁으로 당내 민주하고 이준석 탄압 과정과 윤리위의 횡포와 그죠? 뭐 비대위 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국힘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갖다 줄 거야? 국민이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기존 꼰대층인 친윤들하고 싸우면은 국민들이 이준석 보고 표를 줄 것 같아요? 국힘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당을 깨야 되는 거예요. 당을 깨고 이준석이는 좌파 진보 쪽으로 넘어가든가 이준석을 따르는 2030 남자들이 난 보수라고 안 봐요. 내가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을 나 보수라고 안 봐요. 탈진보층에서 중도층에서 넘어온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제3정당을 차리고 너희 세력을 갖다가 결집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국힘이 아무리 꼰숙이지만은 그들은 그들대로 또 국민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준석이가 보수라면은 두 보수 정당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어느 한 축을 갖다가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양분이 된다면은 국힘도 지지하고 이준석이도 지지해요. 그죠? 그러면 보수가 상승작용이 나와 판이 커지는 거야, 보수의 판은. 근데 그것을 국민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 좌파 애들은. 걔네가 분당이 되면은 국힘이, 지들도 분당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많아, 쟤네들도.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윤석열을 취임한 100일 이후로, 50이니까 한 120일 이후로 5월 10일날 취임해서 120일 동안 국힘은 내분만 일어나고, 그게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무시했던, 잘라내 그랬던, 이준석이가 공격을 했던, 윤석열의 국정은 비록 아젠다가 없지만은 그냥 허공에 맴돌고 있고, 윤석열의 국정 동력은 점점 빠지고 있고, 황금 같은 초기 배기를 갖다가 다 말아먹었고, 이준석이만 부각이 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주의라면은, 2030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러면은, 국정은 방향타를 잃고, 정치는 부재가 되고, 그게 누구 책임이냐? 국민들은 윤석열과 이준석 책임이라고 넘어가는데, 민주당만 살판 났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이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이준석식 화법으로, 또 이준석이 지금 솔직히 말해 청년 골목대장 꼭이니까, 청년 골목대장, 이준석한테 반박을 못해. 그냥 각 평론에 돌아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면서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이준석을 비호하는데, 과연 그것이 대세인가? 보고TV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를 떠나서 누구한테 이익인가? 그래, 당내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자. 그럼 국민들이 당내 민주주의 이준석이 잘했어. 무리는 했고, 윤석열을 갖다 바보 취급했고, 윤석열을 갖다가 기를 죽이고, 윤석열을 무릎을 꿇었고, 기존의 친윤들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잘했어. 그게 대세적인 국민 여론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 옳시다라는 거지. 거기에 힘을 보탠 게 좌파 진보층, 좌파 진보 기자들, 좌파 진보 진행자들, 좌파 진보 평론가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50, 60, 70에 기존 보수들을 아주 돌아버리는 거지 지금. 응? 걔네들이 평론하고 민주당에서 논평하는 걸 보면은 너희들은 비상 상황인지도 몰랐고 이제 진짜 비상 상황이 됐다. 이준석이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비상 상황은 계속 터진다니까. 그리고 쟤네들은 그냥 크득거리면서 웃고 있어. 지금 좌파 진보들. 우리는 이재명이나 이런 불량품이 있는데 이게 감춰지고 있어. 당장에 내일이면은 27일이니까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과 윤석열 쪽으로 일촉즉발의 경쟁이 그 전쟁이 들어가요. 민주당과 국힘이 여기서 이준석이가 지금 어제 그냥 가처분 인용이 되면서 난리가 나야. 이준석도 나와. 너는 내가 볼 적에 며칠 안에서 조디를 날릴 것이고 페이스북을 쓸 것이니까 잠적한다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지 말고 나와서 윤석열하고 싸우든지 민주당하고 싸우든지 지가 살려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민주당 좌파 진보 평론가들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억까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재 돌아가는 정치 판세예요. 끝까지 가봐. 이준석도 끝까지 가보고. 근데 끊어내야 돼요. 지금 안 끊어내면 보수 전체가 위험하게 돼요. 보수 전체가. 개혁 보수든 그리고 박지원이가 지금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데 차기 당대표로 유승민을 잘 봐야 한다. 이준석이가 유승민을 밀어줄 가능성이 많다. 이준석이가 차기 당대표로 못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을 밀어줄 것이고 될 가능성이 많다. 개소리 하지 마. 이준석 때문에 기존 보수들이 50, 60, 70 기존 보수들이 더 강력하게 당원들이 결집하고 반 이준석계로 유승민이 진입을 더 막는 것이야 임마. 일반 여론 가지고 안 돼.
어? 이준석이가 차기 당대표로 나와도 100% 떨어져요, 이번에는. 당원 70%, 국민 여론 30%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들어가는 거야. 이 박지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살살 이관계를 쓰는데 이걸 좋다고 또 따라다녀. 이재호의 말이 맞아요. 이재호의 말이. 이준석이가 물러날 수 있는 때가 3번이 있었다. 그 말하기도 싫고, 나도 똑같은 말을 이재호보다 먼저 말했어, 내가. 김종인보다 먼저 말했고, 김종인 씨보다. 이재호의 말이 맞고, 김종인 씨 말이 맞아요. 끝까지 가봐. 안 그러면 너 빨리 탈당해. 그러면 니의 그 굳건한 민주주의 기치로 한번 싸워보라니까? 국힘 내부에서 파들어가지 말고, 싫다잖아, 국힘 내부에서는. 그거 TV는 결국에는 내년 총선 가면 국힘을 지지할 뿐이 없어요. 민주당 이재명한테 우리가 어떻게 또 고통을 받아? 보수는 계획돼야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사륙전쟁으로 계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분열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국민들은 갈증과 짜증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